요즘 뉴스만 켜면 나오는 얘기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이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지갑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오늘 그 핵심만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 당장 내일부터 기름값 오르는 거 아니야? 내 주식 계좌 또 파랗게 멍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벌써부터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먼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난리인지 이 위기의 시작점, 바로 호르무즈 쇼크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말 그대로 전 세계 경제의 생명줄 같은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바다로 운송되는 원유의 어마어마한 양이 바로 여기,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왜 전 세계 원유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다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 그럼 그 수도꼭지가 진짜로 잠겨버리면 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거의 경제 핵폭탄급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 무서운 연쇄 반응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중동에서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요, 국제 유가가 불과 며칠 만에 15에서 20%는 그냥 우습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그냥 분위기가 안 좋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식적으로 문 닫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이건 변동폭이 과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쇄적으로 터지냐면요. 보세요. 해협이 막히죠? 그럼 당장 원유 공급이 막히니까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할 겁니다. 그럼 기름만 비싸지냐? 아니죠. 물건 만드는데, 운송하는데 전부 기름 쓰잖아요.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자, 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뛰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내리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금리 인하?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암울하죠? 근데요,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원래 모든 위기는요, 뒤집어 보면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역으로 이용해서 기회를 잡는 그런 똑똑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렇게 유가가 폭등하고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과연 돈은 어디로 흐를까요? 누가 이 상황에서 웃게 될까요?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당연히 에너지 관료주겠죠. 근데 이게 다 같은 에너지주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표를 보시면 정유주는 유가 상승으로 직접 돈을 벌 것 같죠? 근데 원유를 사오는 비용도 같이 오르니까 정제 마진, 그러니까 실제 남는 이익이 얼마냐, 이걸 꼭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석유 대신 쓸 수 있으니까 같이 주목받으면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신재생에너지나 ESS 같은 것들은 이런 위기 때마다 역시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해 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테마주랑 대장주를 구분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냥 뉴스 하나 떴다고 막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이런 테마주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순식간에 폭락하는 소위 펌프앤덤프,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설거지 당할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반면에 진짜 실적이 탄탄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장주는요, 결국 더 안정적으로, 더 길게 갑니다. 이 말 진짜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테마주에 잘못 올라타서 설거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남들 다 사니까, 막 오르니까 흥분해서 따라 들어가는 거요. 절대 안 됩니다. 냉정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무서운 테마주의 유혹을 이겨내고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 팁입니다. 이렇게 변동성 큰 시장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기회까지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 실행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현금 확보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현금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둘째, 포트폴리오에 방어주를 좀 담아두는 겁니다. 시장이 빠질 때도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는 통신주나 필수 소비재처럼 배당도 꾸준히 나오는 그런 종목들 말이죠. 마지막으로 종목 고르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유나 천연가스 자체에 투자하는 ETF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전략인데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를 에너지 관련 자산으로 채워드는 거예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요. 이 정도 비중을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진짜 실전 매매 팁입니다. 첫째, 막 오를 때 따라 사지 마세요.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 오르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 바로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한 방에 다 사지 마세요. 여러 번에 나눠 사는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익이 났을 땐 욕심 부리지 말고 분할 매도로 조금씩 이익을 챙기세요. 왜냐하면 갑자기 중동에서 우리 화해했어요 하는 뉴스 하나 뜨면요, 그동안 벌었던 수익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결국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계속해서 정보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감정이 아니라 자신만의 원칙을 딱 지키면서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위기를 오히려 나만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만약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버리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올해 금리 인하는 정말로 물 건너가는 걸까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